실합니다. 네. 100% 실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한 남자의 욕심 때문에 결국 파탄난 가정의 이야기인데 자, 이 가정은 이역장이라는 지금 아내가 있었고요. 5천벌이라는 남편이 오 씨야. 5천벌. 오씨. 5천벌입니다. 그 장명의 의도가 있어. 박씨 아, 오씨. 작가들이 상상력이 부족해. 세상에 성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있는 걸로 돌려 쓰고 있는 거야. 5천벌이에요. 네네. 남편이 5천벌인데 5,000벌. 의사를 의사입니다. 하고 있는 어. 남편입니다. 이 사람 자녀도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을 잘 키웠어요. 둘 다 아빠 따라서 의사가 됩니다. 첫째도 의사, 둘째도 의사. 잘 키웠네.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이 지금 이역장 씨 집안에 어둠이 들어진 거는 첫째 아들이 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 아빠인 오천벌 씨가 어. 반대를 좀 하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 보자마자. 왜냐하면 오천벌 씨가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여자 말고 양다희라는 사람을 이 아이랑 결혼하면 어떤 아들? 시아버지가? 예, 시아버지. 이상한 사람. 예. 왜냐하면 뭐 양다희라는 사람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다희를 소개를 했는데 첫째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했어. 근데 그 후에 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양다희 씨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첫째 아들이 안 되니까 둘째 아들한테 또 갑니다. 세상에. 자동차 세일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거는 왜 그 여자분을 자꾸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혼인 아무리 둘째 아들한테 양다희 씨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를 했고요. 둘째 아들도 사실은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혼까지. 어이구, 쟤 진짜 크다. 그러면 결혼한 후에 더 문제가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둘째가. 그 양다희 씨가? 양다희 씨가 결혼한 다음에 또 허니문 베이비로 손주까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합니다. 오천벌 씨는 우리 양다희, 우리 며느리 너무 잘한다라고 굉장히 이뻐했었고 이뻐하면 뭐가 따릅니까? 금전적. 돈이 따릅니다. 어머. 금전적 지원도 아낌없이. 첫째 며느리랑 막 차별을 하는 거예요? 많이 차별하죠. 둘째는 매우 이뻐하고 첫째는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내인 이역장 씨가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돼요. 뭐야? 이때부터 문제가 뭐야? 되는데요. 남편이 너희 딸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지내고 있다. 당신 혹시 잘 지내고 있나? 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돼요. 당신? 무슨 뭐야, 소리야? 뭐야? 당신 뭐야? 너는 누구고 뭐야? 딸은 누구? 너, 당신 딸. 이거 뭐야? 딸은 양다이고요. 네. 너는 사돈입니다. 왜 사돈한테 그런 말을 해? 네. 시아버지하고 이 장모하고 내연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내연녀가 있고 내연녀의 딸이 있으면 그들을 절대 자기 아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 일반적일 것 상식적인 같은데. 근데 반응이죠. 왜 며느리로 들이고 왜 같이 살아? 자, 막장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안 돼. 시작이에요. 아, 하지 마. 해야 돼요. 자, 이역장 씨가 어느 날 마루에 새벽녘에 화장실로 가는데 방 안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당시 둘째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통화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다정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스피커폰으로 막 통화를 하고 하는데 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자 목소리가 바로 자기 남편이에요. 아 뭐야 이상해. 오천벌 씨가 이상해. 이 며느리하고 통하는 내용을 이역장 씨가 듣게 됩니다. 뭐야? 왜 은밀하게 왜 며느리랑 왜? 통화를 하고 앉아있어요? 딱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야? 자기야, 뭐야? 자기야.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며느리도 이 시아버지의 내연 관계. 무슨 말이에요 뭔 이게? 말이야? 말도 안 모녀와 모두 내연관이었다고요. 그래서 말이 안 세다. 되잖아. 그 화내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싫어. 아니 근데 실화 봐봐. 맞아요? 싫어합니다. 그걸 다 떠나서 그런 것까지 다 떠나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그렇죠. 그래 이거는 이전부터 반대로 봐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도 엄마랑 그런 관계인 줄 아는데 자기라고 부르는 게 말이 안 되고 자기 며느리고 애를 낳는데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자, 더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아 어지러워. 아이를 낳았죠. 네, honeymoon 엄마 baby. 그 아이 안 돼. 오천벌 씨의 아이입니다. 하지 마.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아니요, 이 동물들도 이렇게 안 해요. 동물들보다 못하다. 이거는 동물들에 대한 모욕이야. 그래. 동물들이 자, 이렇게 안 해. 여기 이제 관계들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00벌 씨가 이제 중심에 있죠. 이 5,000벌 성을 씨가 바꿔주면 안 돼요? 예. 5,000벌 씨. 자, 양다희의 모하고 내연 관계고요. 그렇죠. 양다희하고도 다시 내연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모녀지간이고 충격이다. 또 이혁장 씨하고 이 5,000벌 씨의 두 번째 아들하고 양다희 씨가 결혼하죠. 휴대폰.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네. 이 베이비는 5,000벌하고 양다희의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여기 그 진짜 5,000벌의 아들은 5,000벌의 아들은 이제 동생이 생긴 거지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제일 걱정되는 둘째 아들이 부분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진짜 심성 착한 둘째 아들이에요. 네. 아빠가 결혼한 여자는 결혼했어. 근데 이게 막장이 펼쳐진 거야. 아빠의 아이야. 근데 문제가 모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장모 될 사람하고 내연 관계니까 나 결혼 못 하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아버지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네가 만약에 결혼하면 너가 형이 아닌 너한테 모든 걸 주겠다. 모든 재산도 재산을. 주고 병원도 주고. 그래서 재산을 좀 물려받기 때문에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거,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문제는 자기 와이프한테까지 손을 댄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장모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있다. 그건 알았는데 그 와이프, 요 양다희 씨가 문제된다는 거는 결혼 후에 알게 됐다. 그렇겠죠. 알게 됐었고 예, 예.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알고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받기로 했고 이거를 또 얘기를 한다면 뭔가 다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고도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문제는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혁장 씨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확인해 보니까 아이 역시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 모든 사건의 정말 완벽한 피해자는 이제 아내분이죠. 그래. 그렇죠. 뭐 네. 아들은 어쩌면 둘째 아들은 받아들인 거잖아요. 너무 충격이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됐나요? 그렇죠. 이혁장 씨가 이제 이걸 인지하고 나서 5,000벌 씨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고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위자료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5천 정도. 에? 5천 정도. 에? 뭐야? 왜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우리 이혼 소송 제기하면서 불륜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제기를 하면 1억이 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작아요? 대신에 이제 재산 분할 소송이 들어가. 재산 분할로 많이 받을 수 예,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교통사고로 1억 정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행위는 그렇게 손해가 크다고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사망했을 때 기준을 한 1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뭐 액수는 많이 나와봤자 한 5천만 원 정도고 그런데 오히려 실무에서 보면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인정되는 거의 게 딱 그 정도 네, 받는 너무 거예요. 그 너무 정도가 작다. 많아요. 그것도 5천만 많이 원 올랐어요. 많이 간통 없어지고 5천이면은 결혼 많이 파탄 받- 위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네. 거의 다 받은 거죠. 이 정도 막장이어야지 그 정도를 네. 받을 수 있는 거. 하여튼 그 남편분 진짜 좀 너무하긴 하네요. 뭐 아내도 내 거, 사돈도 내 거, 며느리도 내 거, 다 내 거. 애도 내 거. 손자도 훌륭이 많네. 손자도 내 거, 다 내 아들도 거. 내 얼마나 막장이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는 말이 붙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도 지금 앞에 했던 얘기보다 어쩌면 더 할 수 있는 또 얘기입니다. 기대하라 해야 되나?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15년 차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름은 고미듬 씨입니다. 아내인데 고미듬 씨고 남편을 많이 믿게 이름이 돼 있죠. 남편은 무소식 씨라고 합니다. CEO입니다. 중소기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이 좀 많은 편이고요. 출장을 가더라도 집에 전화도 꼬박꼬박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고 가족 행사가 있으면 잘 참석하는 아주 가정적인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처음엔 다 좋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뭐 뒤가 사실은 문제죠. 좋은 사람이면 뭐 여기 소개할 네.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슬슬 이제 좀 시작이 돼요. 좋았던 시간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연락이 줄어듭니다. 매일 하던 전화를 사흘에 한 번, 패턴이 나흘에 한 뻔하지. 번, 일주일에 한 네. 번. 아무래도 뭐 15년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사실 뭐 걱정을 했으면 했지 설마 불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너무 좀 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뭔가 다른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건강 생각. 예, 건강이나 이런 어떤 마음적인 다른 거.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살고 있는 지방의 이 집에
바리바리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싸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서 서프라이즈 이거 좀 해주려고 아하. 사실 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서프라이즈 너무 좋아하죠. 좋아죠. 그런 마음으로 연락도 안 하고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어. 그 주소지에 찾아가서 띵동 초인종을 이렇게 눌러요. 왜요? 너무 떨려. 초인종을 누르는데 누구세요가 아니고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아.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주 편한 복장을 한 여성이 나오면서 뒤에 남편이 있는데 자기야 누구야? 라고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남편 옆에 또 한 여성이 있어요. 좀 반나체 차림의 여자 여자 두 명이랑 같이 있다고요? 예, 불륜 상대 여성이 2명입니다. 근데 또 심지어 근데 왜 살아? 같이 있어? 문을 열고 나온 여성은 남편의 직원이에요. 같이 회사에 일을 하는 직원이고 직원이. 반나체 살림의 여성은 그 직원의 여동생입니다. 네? 두 자매였다. 갑자기 너무 이상해 뭐야? 또. 아, 이거 좀 징그러워요. 근데 어떻게 이건 취향이 같아도 그건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싫어. 너무 색깔 이게 이거 자매는 뭔 생각이야? 일단은 첫 번째로 불륜은 그 회사 직원 3년차 불륜 커플인데 둘이 자주 이제 출장을 가면서 이렇게 내연 관계를 형성했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회사 동료로 그런 이제 내연 관계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여동생이 왜 거기 같이 그러니까 있냐는 반나체예요 여동. 예, 네. 그 여동생 같은 경우는 30대인데요. 변변한 직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용돈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언니 입장에서 이 자신의 직장 상사이자 좀 불륜 관계인 무소식 씨한테 부탁을 좀 한 거예요. 취직 좀 시켜달라라고 하니까 들어준 거죠. 그래서 같이 직원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매라는 걸 알았지만 호감 또 연모의 감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또 결국 연인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원래 저는 그런 얘기 있거든. 뭐 그 첩이 첩골 네. 못 본다고. 그렇잖아요. 뭐 첩들이 다 첩을 더 많이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언니가 이 사실 알고 동생을 가만둔 건지도 궁금해요.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 동생이 이제 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언니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언니가 뭐 이왕 이래 된 거 무소식한테 우리가 받을 건 받고 그렇게 잘하면 또 무소식이 책임만 져주면 우리도 당신하고 잘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헐. 이렇게 위험한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야, 그러면은 이 아내인 고미듬 씨는 엄청난 우와. 충격을 받았을 네. 텐데 뭐 당연히 이혼 소송을 했겠죠? 이혼하는 게 맞죠.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15년 동안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깊은 고민을 하다가 이 자매들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지금 용서를 하고 이사는 철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외박도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다고 해요. 살고 계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가지고.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압박이기도 하니까. 예. 그렇죠. 저는 아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홍상수 감독 아내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남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속죄해야 됩니다.